예, 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요즘 시황이 그래도 많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예, 그럴 겁니다. 과거보다는 특히 5월 초, 4월 말부터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조정도 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지루하게 왔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트렌드가 좀 변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느껴야 된다고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투자 대상들을 열심히 찾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분야 같은 경우는 조정을 많이 받고 있다가 V자 반등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그런 식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약 지금부터 한 2주 이 정도 수준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약간 기간 조정을 좀 가다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리 미래의 영업 물량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많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장세 이런 것들, 그다음에 2차전지도 변화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기술력과 더불어서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데 2차전지 분야 좀 살펴보다가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못 시켜드렸던 종목이 있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이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요. 뭐 2월 달부터 해서 우리가 상장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존재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상장하고 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보호예수 물량도 있고 또 상승하면 또 차익물도 나오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항상 상장하고 나서 오히려 상한가 찍고 조정을 받았는데 한 50% 정도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고 가면 그 다음에 성장과 이익 모멘텀이 정말 좋다고 하면 주가는 다시 레벨업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제2호는 이제부터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노 신소재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긴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 드리기에는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에서 명확한 예를 들면 관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나노신 소재보다는 동종목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일단은 주가 부분에서 많이 좀 저렴하고 적정합니다. 물론 BER은 높은 배수를 받고 있는 점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뭐 그런 거 많이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에 가진 주가가 바로 이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성장성도 적어도 뭐 2024년까지는 올해보다는 적어도 생산 캐파가 2배 이상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정상적인 영업이익 추구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영업이익 부분은 증가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뭐 나노신소재뿐만 아니라 탄소 나노튜브라는 것들이 꼭 2차전지에만 들어가는 분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항공소재라든지 기타 등등에도 또 상당히 꿈의 소재라다 보니까 좀 하이엔드 쪽에서 많은 수요가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관심 갖는 건 2차전지죠. 왜 수요가 폭발하고 늘어나는 쪽이 자동차용 CNT 도전제 이런 부분들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테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JUAL님의 기술력은 상당히 좋다라고 전제를 좀 깔아놓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 나노튜브, 뭐 CNT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진 않을 거고요. CNT 도전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면 배터리의 용량, 수명, 성능, 충전 속도, 그 다음에 배터리 안정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소재로도 앞으로 부각이 떠올랐다는 거죠. 자, 실리콘 응급제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리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탄소 나노 튜브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중에 도전제. 그러니까 실리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약간 부풀어 오르는 현상들이라든지 열을 받으면 그렇게 되면 부풀어다 수축했다 그러면 수명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궁금하시면 나노신 소재 편을 좀 참고해 주셔도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그런 소재가 바로 CNT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배터리의 성장 과정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튬 이온에서 실리콘 응급제,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환기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바로 직전까지 그러니까 2023, 24, 25년도까지는 바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결과적 성능 좋은 배터리를 자동차에 장착하는 건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노티브라고 해서 JEO에서는 이름을 별도로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뭐 홈페이지를 좀 찾아보니까 바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기존 회사들이 거고요. 이게 JEO에서 생산하는 제노튜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깔끔하게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뭐 저걸 봐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지 모르지만 눈으로 봐서도 상당히 심플한 구조인 걸로 봐서는 정제되어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기술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예를 들면 소재를 갖다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좀 더 저보다 전문가분들은 더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뭐 소재 쪽 관련돼서 항상 보면 좀 답답하긴 해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긴 하고 내용은 대충 이해 가는데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저게 어느 정도 구조여서 뭐 왜 입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리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들고 아무튼 보기 깔끔하잖아요. 자랑할 만하니까 거기다 홈페이지에다 올려놨겠죠. 그 자랑할 만하지도 않은 것 같고서는 홈페이지 자기 사진 올려놓고 저희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회사는 없죠. 자, 아무튼 CNT 도전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뭐 저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터리의 성능과 효율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 결국은 그 성능과 효율이 중요하면 뭐 충전부터 해서 장거리 이동,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만든 기준치가 이런 게 있습니다. 10만 킬로 주행했을 때 자동차 배터리의 성능과 효율이 적어도 85%인가요? 그 이상 예를 들면 그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 성능을 맞추려고 하면 바로 저런 기술력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동사를 좀 우리가 체크해 볼 때는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가장 뭐 제가 좀 유념 있게 보는 것들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성장세가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들이죠. 그럼 뭐 다른 거 뭐 있겠어요? 제조업을 하는데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 거 다 알겠어. 그런데 생산해가지고 판매하고 캐파 증설하고 가격 경쟁력 갖는 건 제조업의 따로 또 다른 형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모든 제조업에서 나타나는 거죠. 기술력 확보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생존을 위한 최소의 조건이다. 그 다음에 제조 능력하고 생산 캐파 늘려가는 건 경쟁을 위한 요소이기도 한 거죠. 자,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체크해 봤더니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처도 충분히 다변화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것들은 기술력 빼놓고요. 여기 단가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다른 업체들보다 한 500불 정도 킬로그램당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맞춰내겠다라는 뜻인데 저거 뭐 자신 없으면 저런 거 올려놓지 못합니다. 저거는 홈피에 나와 있는 거라서 저 정도 수준은 갖다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래서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도 존재하고요. 제조업은 항상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셀 업체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쟁력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그런 면에서 앞으로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소재 제조사는 제2호고요. 소재 가공은 나노신 소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SK온이 동사의 한 4.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하고 연관성이 존재하겠죠. SK온이 또 연관성 있는 회사들이 중국 회사들하고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또 요즘 중국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수출이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업체하고 조인트 워크를 하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뭐 전라남북도 쪽에는 공장 쪽에 상당히 많은 예를 들면 투자를 하는 것도 소식이 좀 들어오기도 하고 있고요. 자, BYD라든지 노스볼트 뭐 이런 회사들하고도 앞으로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들이죠. 뭐 노스볼트나 이런 데 같은 데는 당연히 우리나라 회사의 소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CNT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5개 안쪽이거든요. 그래도 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동사가 생산에 예를 들면 스타일이 좀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 본격적인 시즌이 오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리 무리수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본에 있는 파나소닉 뭐 이런 데서도 당연히 가져갈 겁니다. 왜요? 그들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런 것들도 있죠. 많은 우리나라가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를 들면 성능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갖다 쉽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일본 업체가 뭘 해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경쟁이 되지가 않습니다. 국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고요. 다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LG 화학하고 파트너십을 이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진행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또 나노 신소재하고도 거래를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SK온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많은 점을 좀 착안해 보시면 기본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앞으로 나타나는 공장 증설에서 생산하는 속도를 얼마나 이들이 빨리 만들어 가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앞으로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거 여기 지금 제이오와 나노신소재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나라 CNT 관련돼서는 뭐 특히 배터리 관련 쪽에서는 양대 산맥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NT 도전제 중에 동사가 가장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장점, 뭐 이건 이렇게 자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스를 내놓은 거라서 우리가 믿고 봐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세계 최초로 비철계 CNT 대량 생산에 성공한 회사,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한 제노튜브 6A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내년도부터는 단일벽으로 간다. 그러니까 처음 해본 사진 중에서 좀 얼기설기한 것들이 바로 이쪽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요. 점점 성능 좋은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수준까지 2023년도에 양산이 가능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예를 들면 성능이 좋은 배터리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사용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 2023년 올해 2,000톤이고요. 내년 2024년 3,000톤, 2025년에 5,000톤 이렇게 공격적으로 계속 공장을 갖다 증설한다라고 합니다. 공장을 만든 게요. 작년도 말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가동시켜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1분기 동안은 성능이니까 전혀 매출과 영업이익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2분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과정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냐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 매출 이익은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카본 블랙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물론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CNT 도전제가 점유율을 갖다 앞으로 올라갈 건데 그 2023년, 24년 가면서 실리콘 응급제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 과정에서는 CNT가 필수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배터리의 성장 모델에서 아마 제가 한 3개월 전 안쪽에 있는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리포트를 해드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2차전지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2026년 정도부터는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네, 그 점을 좀 착안해 보면 앞으로 이거의 성수기는 한 2년 정도가 앞으로 남아있다. 그럼 2년 정도만큼은 주가의 성장성만큼은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고 해서 이 부분이 사양 산업이냐?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하면 캐파가 올라가고 생산이 올라가고 그러면 저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해보다 내년도가 50% 정도 더 생산을 한다고 하면 영업이익도 50%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 체크해 보면 주가의 상승 포인트나 하락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을 연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락 사유는 많이 찾아보기가 어렵죠. 조정의 사유는 충분히 있지만 오보행의 사유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 포커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두 자릿수 영업이익 달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성은 간다. 근데 LFP 배터리에도 CNT 도전제는 넣어야 된다. 거기도 고성능으로 가야 되니까요. 체계가 좀 다르지만 거기서도 어차피 생산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거기에 맞는 제품도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수출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앞으로 일본의 파나소닉이라든지 국내 삼성 SDI 이쪽에도 충분히 납품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들이고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생산 캐파 증설이 이런 것들 다 해결해 줄 거다.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항상 매매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마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도대체 지금 직전 한 3, 4개월 동안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매수가를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좀 적정하다 할 수 있는데 외국인 한 27,500원, 기관 33,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주가는 여기 딱 중간에 걸쳐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데 투자하고 지금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3개월, 6개월 만에 막 매도 치고 그럽니까? 그럴 거지 않겠죠. 자,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보면 앞으로 동사의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은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지금은 매수하기 적당한 가격이고요. 조정도 충분히 적당한 가격대로 들어와 있다라는 점들을 갖다 저는 인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철학 중에 하나가 IPO 종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장할 때 매수하지 마라. 상장 후에 고점 찍고 50% 이상 조정을 받은 곳에서 매수하면 그 다음부터도 수익 충분히 낼 수 있다. 오히려 어설프게 잘못 들어가면 물리는 경우도 생기고 기분만 언짢다. 자,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상당히 좋은 종목은 동종목이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런 실질적인 실적과 이익은 존재하지 않은 점도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1개월 보호 예수 물량, 2개월, 3개월짜리가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물량은 대부분 초기 물량, 그러니까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장기 물량들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캐파 증설이 일어나고 실질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어져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 과정 생각해 보면 충분히 조정을 받아갔고요. 이동평균선 다 모였잖아요. 그렇죠? 이 점이 바로 변곡점이 되는 포인트라고 내가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하방일 거고요. 기대치가 가이던스가 좋다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정상일 겁니다. 자, 포워드 가이던스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그러면 우리가 상방으로 봐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업사이드로 얼마나 볼 거야? 일단 일정 고점은 여기겠죠. 빈 공간이 여기 이 구간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35,000원 이상에서 37,500원까지는 충분히 일단은 기술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2023년도 4분기 정도 되면 두 자릿수 매출을 달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적자 상태에서 흑자 상태로 다 기록을 하는 그런 귀여움을 토하니까 거기다 조금 밸류에이션 더 줘서 업사이드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 물론 PER 배수가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만 그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 부분까지 고려하다 보면 어떤 2차전지 분야 어떤 종목도 우리가 거래하기는 힘들다. 자, 뭐 대충 보면 이 피어 그룹들이 예를 들면 그 PER 배수는 보통 80에서 90 사이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논하지 말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해 나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정리하다 보면 호재가 맞습니까? 악재가 맞습니까? 그죠? 캐파 증설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을 받았으면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요 가지가 한계예요. 왜? 기존 백데이터도 없고요. 과거에 예를 들면 업종에 예를 들면 트렌드 자체가 실적 추이나 변동폭 추이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나노신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의 성장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상장하고 나면 트렌드 자체가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그 다음에 업사이드.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체크해 보면 앞으로 한 3분기, 4분기 가는 과정에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좀 도움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이나 소개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좋은 투자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